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연애 고민 상담 컨텐츠로 돌아왔는데 무물에도 이런 질문이 많았고 해줬으면 하는 컨텐츠에 항상 연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제 연애 얘기를 박제하는 게 현생 연애에 도움이 1도 안 돼서 잠정 중단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질문 쿨타임도 차서 그냥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연애 질문 진짜 많았는데 그중에서 주목되는 것들로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많으니까 또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위에서 한참 연애할 때인데 연애 안 하냐고 하는데 저는 언니처럼 자기계발과 제 커리어에 관심이 더 많아요. 30대가 넘으면 연애가 힘들다고 해서 겁도 나는데 연애를 하더라도 제가 자리가 잡히면 하고 싶어요. 커리어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연애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제가 이 질문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자기계발이라고 하면 보통 일, 적성, 커리어 이런 것들만 포함이 되고 연애는 약간 휴식, 여가 시간, 놀이, 자기계발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애도 그 자기계발, 자아찾기 카테고리 안에 정말 큰 비중으로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맞는 일, 천직을 찾는 것만큼이나 나의 인생을 같이 살아갈 단짝을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꼭 이번 생에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랑 있을 때 편한지, 내가 어떤 사람과는 어떤 케미가 생기는지, 나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정말 잘 알 수 있는 기회라서 저는 택 1이 아니라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을 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교과서적인 것 같아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왜 병행을 해야 되는지 조금 얘기를 드리면 저도 적성 찾기 이런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순위를 매긴다고 했을 때 사랑 결혼이 절대 상위에 랭크되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 그리고 저를 봤을 때 한쪽을 아예 그냥 버려둔 채로 일과 커리어에 너무 몰두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이 안 돼서 현타가 오는 게 아니라 일도 그냥 잘 되고 이대로 가면 그냥 탄탄하게 계속 성장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이 약간 공허해져요. 내가 약간 일하는 기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막 말하면서 나 지금 무기력증 겪고 있다. 난 성취욕 말고 다른 감정도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말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자기 일만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느끼고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더 인생이 즐겁다 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또 자기 성취욕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른 욕구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냥 말하는 김에 TMI 계속 좀 풀어보면 이것도 경험담에서 나온 말이에요. 저는 일뿐만 아니라 사랑에서도 인생에 한 번쯤은 기회나 행운 같은 게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계단식 성장할 수 있는 때가 오잖아요. 결혼 생각 아예 없던 사람도 진짜 놓치기 싫은 인연이 또 내 인생에 등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내가 그 사람과 연애할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면 내가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그 사람과 시행착오를 시기 겪으면서 완전 관계를 망치거나 아니면 정말 눈앞에서 그가 떠나는 광경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구님들이 이상형을 만나는데 그 이상형과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다면 외적인 자기관리, 사회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 배려하는 대화법, 이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성과 있을 때 자기 탐구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병행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욕심 많은 사람들이고 그걸 실현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도록 해요. 30대 중반인데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다들 어디서 인연을 만나나요? 이거 정말 많았던 질문인데 저도 이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시행착오를 겪는 와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좀 현장을 뛰고 오니까 스스로 정리가 돼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순서가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냥 나가서 뭘 찾기 전에 저 괜찮은 사람의 기준을 똑바로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보통 저 괜찮은 사람이라는 정의조차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사회 통념상 육각형의 사람이라고 해서 어디 하나 너무 처지지 않는 사람이 베스트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맞죠, 베스트죠. 근데 막상 만나보면 저 옵션이 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아요. 아니 내가 세탁기가 있고 책상이 있는데 굳이 풀옵션 오피스텔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까다롭게 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옷 그지같이 입고 다녀도 상관없고 그리고 저는 성격 자체가 일 벌리는 스타일이고 죽을 때까지 경제활동을 할 생각이라서 경제력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대신에 근데 저는 시각적으로 너무 민감한 스타일이라서 외적인 건 무조건 제 스타일이어야 하고 가치관, 성격, 공감 능력 이거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다른 거 다 없어도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대 중반 넘어가면 눈을 낮춰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절대적인 육각형의 크기를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 내가 생각해봤을 때 나한테 필요 없는 옵션은 빼라.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응용으로 들어가자면 사람마다 튀는 특징들 있죠. 어떤 분은 외모가 뛰어나신 분, 경제력이 뛰어나신 분, 그리고 성격이 엄청 친화력이 좋아서 사회성 만렙이신 분, 이렇게 평균 범주에서 벗어난 특징들은 양날의 검이라서 장점, 단점을 같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력 좋고 사회적 지위 있으신 분들 장점이죠.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우리의 사소한 감정 하나하나 케어를 못 해줘요. 그래서 연락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에 대한 장점, 단점 같이 봤을 때 난 단점이 있어도 이 사람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야지 오케이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사회성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일단은 성격이 좋으니까 연애도 술술 잘 풀리고 이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 즐거워. 장점이죠. 뭐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회성 좋은 분들이 항상 모임도 많고 친구도 많아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나는 그런 모임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수학 잘 못하고 주식, 투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런 분을 만나면 제 부족한 점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투자 잘하고 자산 잘 운용하시는 분들이 저랑 가치관이 대척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평범한 얘기를 하는 것뿐인데 가치관이 너무 다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사람과 만나면 뭐 풍족하게는 살 수 있지만 내가 불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 전 장점이 결혼 후 단점이 된다. 그게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을 단편적으로 봐서 막 돈 많으면 좋아, 뭐 예쁘고 잘생기면 좋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걸 얻음으로써 내가 감내해야 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육각형을 재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하나 따져보다 보면 육각형까지 필요 없고 한 3, 4각형만 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 연애하고 같이 시간 보내면서 뭐 부족한 부분 채우면서 서로 육각형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만의 커스텀된 도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갈 것 같은 공간에 가라.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이런 질문도 오더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과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랑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한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경제적으로 뭔가가 잡혀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경제력을 보는 게 맞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소개팅을 하거나 아예 결정사를 가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그리고 뭐 나는 이성의 피지컬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 부분에서 사랑이 싹트고 그런 듬직한 매력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하시면 주말 주중 할 거 없이 운동 모임 잡아야죠. 그리고 나는 성격, 가치관이 정말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래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독서 모임 이런 데 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기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행동 반경을 넓힌다, 열심히 놀면서 만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런 거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난 연애 결혼을 진짜 하고 싶다 하시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타겟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막 이런 거 다니다 보면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해야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예쁜 단짝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저 이제 말 좀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주변이 없어서 카톡 대화를 이어가는 게 힘들어요. 말 잘하는 법처럼 카톡 잘하는 꿀팁도 영상 찍어주세요. 이건 사실 저보다 연애 유튜버들 영상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의 꿀팁 한번 공유를 드리자면, 카톡에서 정보 전달 그만하고 감정 공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챗 GPT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상대방한테 카톡 인사가 와 있으면 그냥 뭐 똑같이 인사하거나 날씨 얘기하거나 뭐 화이팅 이런 무의미한 카톡 하지 말고, 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누구누구 카톡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내일은 내가 먼저 해야지,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 다음날 카톡을 먼저 보내서 출근하면서 내 생각하라고 보냈어요 뭐 이런 걸 한다든지, 무의미하게 팩트 나열하면서 기계적으로 계속 보내지 말고 조금이라도 사랑이 피어날 수 있는 케미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 잘하는 분들 지켜봤을 때 뭐 카톡을 하든 대화를 하든 뭘 하든 이걸 진짜 잘하더라고요.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왜 한 건지 캐치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사나 댓글 보면 승무원들 연애 결혼 잘하는 이유 외모 때문이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언니들 연애하는 거 다 봤잖아요. 물론 외모 때문도 있겠지만 요걸 잘해요. 사회적 지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틱틱대거나 화를 냈을 때 같이 틱틱대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얘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어떤 포인트에서 기분이 나빠서 이 말을 하게 된 거지? 생각해서 그 부분을 딱 풀어주면서 갈등을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카톡 얘기를 넘어오면 카톡이 늘어지거나 단답이 올 때 얘 왜 이렇게 성의 없이 카톡 보내지? 하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왜 이렇게 보냈을까를 생각을 한 다음에 요즘 진짜 바쁘지? 우리 집중하고 좀 이따 휴식 시간에 카톡하자 이렇게 보내면 그 사람 입장에선 되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느낌, 배려받는
느낌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황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렇게 케미가 계속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이거 여러 가지 사례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될 인연은 어떻게 해도 되고 안 될 인연은 또 안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예시로 든 내용도 어떤 분들은 심쿵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너 이렇게 원래 흘리고 다니니? 막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스킬적인 거에 신경 써서 하나하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하되 감정적인 교감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랜만에 연애 고민 상담이라서 말이 되게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고민 사연 같은 게 쌓이면 자주 해볼 테니까 이것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